건강과 행복에 대한 색다른 시선,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건강과 행복 이슈. 환자혁명의 저자 조환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닥터조의 행복 이슈. 네,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베스트셀러 작가 조환경 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좀 어려서 미국에 오셔서 이 덕수궁 돌담길 사연 모르시죠? 알아요. 지난 작년에 가봤습니다. 저는 너무 생생하게 알죠. 아, 그래요? 저는 덕수궁 돌담길 간 지 한 20년 넘었거든요. 네. 네. 제가 더 잘하네요. 근데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운치 있고 분위기 너무 많이 좋아졌는지는 비교가 안 되고 네네.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니까. 네네. 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노래 가사에도 등장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추억의 장소로 생각을 하는지. 네네. 그리고 또 강남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강북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약간 있죠. 그 동네가 굉장히 예. 고풍스럽잖아요. 네네. 네. 요즘에 예. 또 한국의 그 지역을 잘 보존해가지고 한옥이라든가 이런 돌담길 같은 데를 더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네,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거기 이제 네. 그 정동이라고 해서 정동. 예전에 그 무슨 저 공개 방송 같은 것들도 많이 맞아요. 했고요. MBC 정동 방송국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공개 방송에 네.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참 옛날 얘기가 옛날 얘기 라디오 나오는데, 프로그램 밤에. 그 공개 방송을 정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돌담길을 이렇게 돌아서 네. 정동에 있는 그 스튜디오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걸 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70년대 초반생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몰라요 저는. 아실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요. 네. 네. 네, 원장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또 어떤 건가요? 오늘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네.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성관계까지 어이? 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 네. 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네. 지금 성관계만 들으셨죠? 라디오에서 그런 방송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네, 네, 부터 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 관계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관계 지향적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응원도 하고 국가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게 단절되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인간이 그래요. 하물며 네. 기르는 개도 주인이 안 놀아주면은 병이 나는데 그렇죠.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네. 이게 심하면은 외로움을 타면서 막 우울증을 바로 느끼기도 하지만 네. 네.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나 혼자가 편한데? 그리고 나 밥 혼자 먹는 거 편한데 영화도 혼자 보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그분들도 다른 데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잠깐 즐기는 것 뿐이지 그렇죠. 예. 정말 그것만 해야 된다고 하면 건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뜻밖의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요. 디스크나 허리 네. 디스크, 목 디스크나 예. 장염, 위염, 소화불량 네. 이런 관계 없는 듯한 증상들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지듯이 네.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운동. 네. 네, 근데 이런 좋은 관계는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왕이면 직장생활을 해도 인간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는 성생활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네. 이 어찌 보면은 인간관계의 맨 마지막이죠. 근데 이 성생활도 사람을 건강하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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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으로도 일단 호르몬 정상화하고 네. 우리 호르몬 때문에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예,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네. 예, 그리고 또 맥박, 호흡, 혈압, 그리고 혈당도 낮춰주니까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낮춰주는 거예요.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네. 이게 단순히 숨이 차서 운동이 되니까 운동 효과가 나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네. 관계성에서 오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성관계는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함부로 여기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귀해서 귀하다라는 그런 말뜻도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생명을 탄생시키는 에너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생활 많이 하면 다 건강해지는 것처럼 무슨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바람 피다가 걸렸는데, 여보 미안해 나 지금 치료 중이야 이럴 순 없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건강하고 건전한. 그렇죠.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도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관계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관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죠? 성관계를 너무 세게 해서 남편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바람 폈을 때 속상해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단어를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이제 좋은 호르몬 당황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둘 다예요. 평소처럼 평소처럼 그 아주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뭐 면역력도 높여주고 염증 반응도 완화시켜주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도요. 그 외에도 어떤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우리한테 어떤 그 그냥 단순한 행위 자체만이 아닌 어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안정된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벼운 뭐 이렇게 요즘은 성이 막 오픈되고 그래가지고 가벼운 관계 속에서 갖는 그런 관계들이 만족을 그렇게 채워주지 않죠,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생명을 잉태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는 그 성관계는 그 전에 그럴 만한 인간적인 관계와 신뢰와 이런 것이 생긴 상태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럼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랑을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 꼭 그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예를 들면 뭐 터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허깅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스킨십.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안아주면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한 호르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서요. 옥시토신이 나와서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미 그 스킨십이 우리의 건강과 정신, 뭐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모든 이런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우리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왜 뽀뽀라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거보다 이제 키스라는 행위는 뭐 아주 여러 군데 그 뭐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체계도 강화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는 이제 뉴스 기사들을 보면 어떤 연구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나오는 기사 제목인데 집 안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과 성관계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웃기지도 않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원래 항상 이상한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거 누가 연구하나 싶은 거죠, 그렇죠? 그거 대부분 다 영국이더라고요. 그게 또. 영국 사람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주는 거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뭐 단순한 스킨십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관계 행위들이요. 어떤 그 정서적인 유대감, 어떤 친밀감과 이런 걸 받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으로? 오늘 근데 주제는 성관계가 아니라 관계잖아요.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죠. 윤활유의 역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다양한 관계, 부부의 관계는 다양하게 정립이 돼요. 어떤 분들은 같이 부부가 아이들보다도 중요해서 주말에는 항상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같이 보고 이런 게 중요한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같이 성교를 다니시는 분들 더 큰 거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회운동이 됐든 뭘 했든 뭐 하나 아니면 두 분이 또 맞벌이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읽어가면서 즐거움을 깨닫는 분들도 있는 거고 다 존중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존중해야 되죠. 예. 네, 네. 그런데 특히 부부관계요. 뭐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가장 접촉이 빈번한 관계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는 갈등과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왜 본인 얘기를 하시죠? 아니,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를 받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맞아요. 오늘 그래서 관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짚어주셨어요. SNS 상에 저기 아프리카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을 겪을 일보다는 그렇죠. 네, 맨날 매일 보는 가족들, 매일 보는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 겪는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받는 상처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만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강아지 때문에 화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강아지 때문에도 화나요. 화딱지 잠깐 나는 것과 인간이 주는 상처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네, 걔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저 걔가 말을 안 듣네 정도죠. 저놈의 새끼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간은 남편한테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네? 남편한테도 자주 하던 말인데 그거? 같은 말을 그렇긴 하네요. 같은 수준인 건가요? 동급이 되는 건가요? 동급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새끼라는 표현을 합니까? 네. 저 인간. 휴머니즘. 저 나쁜 인간.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랑도 탯줄로 연결돼 있었고.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다 관계고 연결이에요. 이게 단절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안 죽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뭐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교회도 모든 게 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인들끼리의 관계도 있지만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신과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게 교회에서는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고요. 관계라는 것. 그리고 제가 가끔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단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내가 월드컵 때 대한민국 응원하는 거, 미국을 응원한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나라에 속해서 살고, 가족에서 속해서 사는 거. 이거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보통 자기가 나온 학교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내 학교가 좋으면 자랑스러워하고 아니면 숨기는 경향이 있던데, 미국 사람들 그거 좀 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에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도 많잖아요, 우리는. 알아보면 뭐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안 좋은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배움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얻은 걸로 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지만 생존에 유리한 거고 또 그런 정서적인 모든 여건을 타고났는데요. 때로는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관계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게 뭐 우선이겠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계를 끊는 거는 어떨까요? 뭐 그래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 남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답을 누가 내려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되게 좋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효과가 없다. 완벽한 다이어트는 없어요. 좋은 다이어트, 안전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완벽한 다이어트라는 거 없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안 되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를
뭐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좀 그대로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다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있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한 명언인데 네. 태풍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끄집어낸다. 근데 잔잔한 바다는 그렇지 않다. 네. 근데 안 좋았던 관계가 됐든 뭐 상황이 됐든 처한 상황이 됐든 이걸 통해서 철학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던 건가요? 누구죠? 그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가지잖아요. 악처요. 그거 아내하고의 맞네요. 관계. 소크라테스네요. 네, 그 얼마나 세계 최고의 철학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 긍정적이에요. 악처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꾸 하늘 쳐다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철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요. 이 네.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회피를 할 것인가. 가끔 이제 우리가 네. 원치 않는 단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 원치 않았지만 네. 어떤 실수로 인해서 뭔가 감옥에 갇히거나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육체적인, 또 관계적인. 뭐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병원 신세를 져야 돼서 네. 사회와 단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단절이 사람이 좀 되면 네. 이때 사람이 귀하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몸이 아파서 그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절을 겪고 나면 사람이 착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잘 하려고 하고. 네, 네. 네, 네. 그 원래 감금하는 그 체벌 네. 그런 것도 그거잖아요. 그 안 갇혀 있는 동안 진짜 많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 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네. 그 네. 감옥에서 그 최악의 네. 징벌이 독방이잖아요, 독방. 그렇죠. 네, 가장 그게 나쁜. 네. 인간한테 가장 힘든. 불안하고 힘든 거래요. 그 누구하고 방에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해도요, 다른 죄수들하고 있는 것하고 네네. 혼자 방에 갇혀 있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 고독이나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공포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네. 생각만 해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인터넷도 없고 네. TV도 없고 핸드폰도 네. 없는데 네, 네, 네. 요즘은 우리 이 핸드폰이라는 거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페이스북 이런 거 인스타그램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사업들이. 네. 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벌써. 네. 불안증이 생겨버릴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거는 이 네. 관계가 원래 우리 본능적으로 너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아바타 영화에 보시면은 보셨나요? 아바타의 그 행성의 아바타 그 사람들은 머리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네. 네. 그걸로 관계를 가져요. 음. 내가 타고 다니는 새도 네. 사람은 그냥 말을 타고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새하고도 그게 딱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트워크라는 거 우리가 어딘가에 연결돼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기술의 진보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예전에 생각하는 그 관계라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필요한 관계. 내 친구를 만나서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모든 관계들을 우린 굉장히 소중하고 인간적이라고 봐왔다고요. 근데 네.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모두 정말 그야말로 온라인상의 네트워크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접촉하지 않아도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모든 일이나 교육도 온라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보다는 효율적인 관계, 더 이렇게 브로드한 관계들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잖아요. 하지만 되게 인스턴트적인 관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 네. 친밀한 관계들이 다 가정이 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럼- 요번에 코로나 네. 때문에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니까 네네. 근데 원래는 인간은 같이 뭉쳐가지고 악수도 하고 코도 비벼야 되는 건데 이제 네. 그런 게 더 위험한 게 됐단 말이에요. 아, 글쎄 말이에요. 네. 예. 어, 예전에는 우리가 강박증, 네. OCD, 강박증이라고 여겼던 정신병이 이제 뉴 노멀이 될 참이에요. 네. 앞으로는. 네. 손을 자국씩 써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그렇죠. 거리를 둬야 되고 네. 사람과 사람 간에 그 패널을 넣어가지고 플라스틱 막으로 막아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미래 사회의 이 구도가 굉장히 암울하긴 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든 그렇게 살아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매우 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까?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또 대안들 대책들이 나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네,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적응하고 살 것 같긴 해요. 네. 사람은 또 적응을 하니까. 간혹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재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전 밥 사주는 사람 좋습니다.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 저는 네. 그 삼형제인데 네. 이제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니네 형이 5,000불을 보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이 없으면 아들 노릇을 못하는 거구나. 잠깐만, 그럼 내가 더 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생각들. 네. 그럴 수 있죠, 정말. 왜 뭐 형제들끼리 덜 할 텐데요. 뭐 배우자들 예를 들어 며느리들끼리 어떤 그 작은 며느리가 명절 때 와가지고는 전혀 집안일 안 도와주면서 그 용돈 봉투 그냥 두툼하게 보내드렸다 그냥 어머니가 그냥 입이 그냥 그게 최고예요. 그냥 한박 웃으시는데 그게 재밌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또 나하고 그 동서하고의 관계를 또 이제 또 금이 가게 만드는.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이제 경쟁이랑 약간 그 휘둘리는 습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그걸로 주눅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머니는 큰 부분이지만 어머니는 형을 더 좋아하는데 훨씬 더 좋아하는데 혼자 스스로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한테는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다른 것들까지 다 포기할 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유. 설거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거라도. 용돈은 많이 못 드릴지언정 열심히 설거지해야죠. 네. 근데 이 좋은 관계라는 거는요. 이제 그 나한테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남한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 가슴이 바뀌어서 그거를 가정에 적용을 해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집안에서 엉망이면서 뭐 지금 집회하고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네. 왜냐면 한 인간이 온전하게 크려면은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네. 관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서 비롯된다는 거는 내가 이게 남을 신경 쓰는 거. 남을 신경 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한 게 없나 이 신경 쓰는 것과 남의 의견이나 행동 거지나 말투에 신경이 쓰이는 거는 되게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더라도 근데 긍정적으로 신경을 쓸 수가 있고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한테 달렸잖아요, 사실 보면. 조건이 달려가지고 우리 배우자가 조금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미 관계에 큰 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틈이라는 게 처음부터 크다기보다는 점점 키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균열을 만들기 시작해서 점점 그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요. 그럼요. 자식도 돈이 있어야 요즘 세상에는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돈이 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하면 입이 아프네요. 없는 자식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몸으로 때우면 안 될까요? 잘 안 되던데. 그래도 어쨌든 그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조금씩 하면 참 좋은데. 씁쓸합니다. 씁쓸하네요. 일 더 해야죠. 이러려고 이 주제를 잡은 게 아닌데 결과가 안 좋네요. 결국 결론은 돈이네요. 이게 뭐야. 지금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이 또 분열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것들이 또 꽤 흑백 갈등, 그렇죠?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으로 막 비화되면서 이 관계가 또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 어떤 집단의 관계도 중요하고 개인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네네. 네, 예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리무진을 탈 때 함께 타줄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내가 차가 없어서 그레이하운드를 탈 때 나랑 같이 타주는 맞아. 친구가 진짜 친구다. 맞아. 영원이네요. 네, 진짜. 결국 그 돈 때문에 네네네. 나를 좋아하고 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거는 상당히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돈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님.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 서적 환자혁명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냥 꾸준히 잘 팔리고 잘 있다고 팔리고 합니다. 도대체 몇 세까지 지금 찍은 거죠? 새해는 모르겠고 10만 권이 넘었어요. 와, 요즘에 네. 한국에서 그때 의학 부분의 서적이 10만 권이 넘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저기 저 약간 효자 되셨겠네요. 조만간 좋은 관계를 한번 또 맺어보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어야죠. 이게 10만 권이나 파셨는데. 자, 조한경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